104 striking Samsung workers. 요즘 인도 시장이 떠들썩합니다.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 때문인데요. 이미 한 달간 파업한 삼성전자 인도 가전 공장 노동자들이 인센티브 지급 등 노사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강성 노동자 단체들이 골머리입니다.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돈을 더 내놓으라며 파업을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아니, 협상을 했으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지 왜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에 인도 주 정부까지 나서서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나섰고요. 최근 미국의 대기업들은 중국산을 벗어나려 인도, 중남미 등 대한제조 기지를 물색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쳤다가는 인도는 뒤처지는 게 당연지사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데도 자신들의 입속만 차리는 이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상태랍니다. 게다가 삼성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 더 화가 납니다. 오늘은 배은망덕한 삼성전자 인도 직원들을 수준과 더불어 동남아에서도 우리 기업들을 등쳐먹으려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화나실 수 있으니 미리 분노 장착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정부와 삼성전자 인도 법인 경영진, 첸나이 공장 사원위원회 등이 파업에 극적 타결했습니다. 앞서 특별 인센티브 지급과 통근 버스 108대 에어컨 설치 등 근로조건 개선에 합의한 것인데요. 타밀나두주 첸나이의 삼성전자 공장은 2007년 설립돼 냉장고, TV, 세탁기 등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번 파업은 이 공장이 운영된 지 16년 만에 처음 있는 파업이었죠. 약 1,700명의 노동자 중 500명 이상이 한 달 이상 파업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이 요구한 조건은 좀 황당합니다. 3년간 월급 100% 인상과 직원 사망 시 가족 채용,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조업을 거부해온 것이죠. 이 공장은 인도 삼성의 연간 매출 120억 달러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일부 요구 사항에 동의하며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우선 급여 인상과 공장 출퇴근용 통근버스 제공, 직장에서 직원이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 등은 수용해서 시위 노동자들도 수긍했죠. 다만 삼성전자는 인도노동조합센터를 상급노조로 둔 자사 노동조합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계속 시위를 벌이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게 본인들에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인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파업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우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공산당 계열의 노동 상위단체인 인도노동자연합은 CITU 소속 삼성 노조가 설립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파업을 계속하다가는 중국에게 일감을 모두 뺏길 수가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고요. 라자 주 산업부 장관은 주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삼성 노동자들에게 업무에 복귀하라고 당부했는데요. 회의 후 현지 기자들에게도 삼성이 노동자 요구 사항을 대부분 들어줬고 노조 설립 허가는 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파업을 지속하는 게 공정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라자 장관은 삼성 공장에서 단 한 명만 일을 제대로 못해서 2만 천루피, 한국 돈으로 약 34만 원을 받을 뿐 대개 월 3만 루피인 48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며 삼성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는 약 7만 루피로 112만 원이나 버는 사람도 있다고 파업하는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해버립니다. 이런 파업 행위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많거든요. 그걸 인도 정부도 알고 있기에 벌벌 떠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번 사건이 현지에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뒷배경이 있었습니다. 인도가 애플, 구글 등 빅테크의 중국 제조기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긴장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미, 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기업이 중국 외 제조 다각화를 모색하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죠. 그러면서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며 외국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렇잖아요.
삼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전초기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인도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다른 나라를 찾아 떠나면 인도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게다가 이런 공장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시설들이 확충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삼성을 달래고 옆에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주면 둘을 바라는 괘씸한 인도 노동자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상대로 더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어 정부도 답답한 상황이고요. 결국 선을 넘어버린 인도 노동자들은 철창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가정공장의 직원 약 600명이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구금되는 엔딩을 맞았죠. 현지 일간 힌두스탄 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 파업 참여자들은 허가받지 않은 시위 때문에 일반인에게 불편을 끼쳤다면서 현재 웨딩홀 4곳에 분산됐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앞서도 이들 중 100여 명이 타밀나두주 칸치푸람 지역에서 파업 관련 문건을 관계자에게 전달하려 행진하다가 경찰에 의해 하루 동안 구금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 삼성전자가 굳이 인도를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힘들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에서 해고를 진행하는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 손절을 시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국위 선양하는 것은 좋지만 해도 너무한 처사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인도 이야기도 화가 나지만 사실 베트남과 동남아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동남아에서 잇따라 봉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사를 완공하고 6년이나 지났지만 200억이나 되는 공사비를 못 받은 국내 기업들이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분통한 일인데 이번에는 베트남 법원에서 보상금까지 내라고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히죠? 참 신기합니다. 왜 동남아시아 쪽 국가들은 우리가 가서 건물도 지어주고 발전도 시켜주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롯데건설과 포스코-ENC는 베트남 현지에서 다낭과 꽝응하이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개통 6년이 지났지만 아직 공사 대금을 다 받지 못했죠. 미수금은 6개월 전 기준 롯데 86억 원, 포스코 9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걸 이자까지 더해서 따져보니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베트남은 밀린 돈을 주기는커녕 되려 부실공사라는 소송을 걸어와서 우리의 뒷목을 잡게 만듭니다. 지난 6월 열린 2심에서 베트남 법원은 현지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공사 발주처였던 베트남 VEC에게 롯데건설과 포스코-ENC가 각각 70억 원과 39억 원 등 합계 약 10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죠. 완전 정신 나간 처사가 아닌가요? 이는 베트남 법원이 책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각 시공사의 입찰 패키지 규모와 맞먹는 금액이었답니다. 사실 이 고속도로는 개통 직후부터 곳곳에 금이 가거나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 현상이 일어나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이미 롯데와 포스코 등 5개 시공사는 시험 기준이나 방법, 현장 여건 등을 설명하며 반박했지만 베트남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파리 안으로 굽는 판결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된 방식을 전하고 재료를 사라고 했지만 이미 베트남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일종의 거래를 해서 공사의 퀄리티가 낮아졌다는 소문마저 업계에서 돌고 있는데요. 너무 정직하게만 우리가 공사를 진행해서 생긴 분통 터지는 상황이죠. 솔직히 남은 공사비에 맞먹는 보상금을 내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애초부터 도로 공사비는 내지 않고 공으로 먹으려는 속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롯데건설은 2021년 3월 베트남을 상대로 국제분쟁중재기구인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ICC는 롯데건설에 손을 들어줘 베트남이 롯데건설에 86억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결을 내렸죠. 포스코-ENC도 마찬가지로 공사 유보금 등 미수금 청구소를 제기하는데요. ICC는 당연히 포스코-ENC의 요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중재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ICC의 중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롯데와 포스코는 여전히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와 포스코가 주 싱가포르 베트남 대사관에 중재 판정문에 대한 영사인증을 신청했지만 베트남 대사관이 사상 최초로 이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영사인증을 못 받으면 ICC의 중재 판결은 베트남에서 효력이 없어지는데 말이에요. 결국하는 수없이 두 기업은 베트남과 상계 처리를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못 받은 돈과 베트남 측이 주장하는 보상금을 퉁치자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10년 전 공사 수주액이 롯데건설 6,200만 달러로 한화 약 829억 원, 포스코 ENC가 4,869만 달러 수준으로 645억 원이니 피해액만 전체 대금의 10%가 넘습니다. 무슨 날강도가 따로 없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는 듯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기업을 등쳐먹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사업을 빌미로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떼어먹은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10년간 8조 1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약속한 적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6천억 원만 납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분담금을 1조 원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로 축소해버리죠. 참 답답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정직하게 일을 해서 합당한 대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가난한 나라를 도와줬더니 되려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동남아에다가 공장을 짓고 계속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다소 화가 나는 주제를 전해드린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은데요. 그래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 백승인 것처럼 나쁜 사람들의 수작을 미리 간파해서 앞으로는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